일단은 오늘 수업을 시작을 할 거고요. 방금 질문 들어온 내용을 저도 공부할 당시에 똑같이 했었어요, 생각을. 왜 도대체 아티클이라는 테이블은 하나로 만들고 보드라는 테이블을 따로 만들어서 보드 아이디를 매칭을 시켜서 우리가 써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었고, 공지사항이면 공지사항 테이블, 자유 게시판이면 자유 게시판 테이블 따로 만들어서 관리하면 안 될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잠깐만, 저게 안 돼요. 뭐라 그래야 되지? 일단 전책을 보기를 했을 때에도 좀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또 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뭐 때문에 안 되더라? 그렇게 관리를 하면 이거는 제가 생각나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해요. 그렇게는 아예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게시물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어떤 게시판에 쓰여있는 게시물이어도 결국 그 테이블에 다 정보가 들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주고, 실제로는 보드 아이디를 가져서 얘를 가지고 판단을 한 다음에 나눠서 보여주는 형태로 이렇게 하는 게 가장이 아니에요. 네, 원래 이렇게 해요. 게시판에서 무조건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게시판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게시물 테이블을 감당해야 되는 데이터가 많아지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뭔가 큰 핵심적인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까 그건 생각나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거부터 한번 해볼 겁니다. 게시판마다 게시글 개수 나오도록 이거를 처리를 할 건데, 자, 이거는 제가 좀 하나를 정해 드릴게요. 자, 공지사항 게시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공지사항 게시판 글이 몇 개인지 알 수 있게, 뭐 여기를 뭐 이쁘게 꾸미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고, 몇 개의 글이 존재하는지 나오게. 지금 이 상황이면은 몇 개 나와야 돼요? 네, 1개. 프리로 들어갔을 때는 여긴 몇 개? 2개. 전체 글 개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보이는 이 글 개수를 여기다가, 그럼 우리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글쓰기 버튼이 있잖아요. 그래, 얘랑 상관없이 여기 나오게 이거를 해보시면 됩니다. 기능 자체는 좀 간단하고요, 어려울 게 딱히 없는데 그냥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왔던 방식 그대로 좀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 큰 고민 없이 해결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다 보면은 이거 필요하네? 이거 만들어야 되겠네? 이거 필요하네? 이거 만들어야 되겠네? 이러다 보면 그냥 뚝 따고 나와요. 일단 개수를 구하는 쿼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느낌이 오시죠? 그걸 토대로 한번 기능을 만들어 보세요. 생각났어요.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 그렇게 테이블을 따로따로 관리하면 안 되는 이유. 엄청 핵심적이고 치명적인 불가능한 이유. 자, 이거 잠깐만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지사항 테이블, 뭐 자유 게시판 테이블, 얘네를 따로 놓으면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리스트를 가져올 때 우리가 쿼리한테 한번 이거 갖다 줘 라고 해서 가져오죠. 이 쿼리문이 매번 바뀌어야 돼요. 공지사항 게시판을 보여줄 때 공지사항 테이블을 가져오는 쿼리를 날려야 되는 거고, 자유 게시판을 가져올 때 자유 게시판을 가져올 수 있는 쿼리를 날려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컨트롤러에서 메서드가 계속 늘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 레파지토리, 실제로 쿼리를 날려주는 이 레파지토리의 이 XML, 얘가 늘어나야 돼요. 우린 지금 이거 하나로 보드 아이디만 판단해서 가져오고 있죠. 근데 이게 아니라 애초에 여기가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 아티클 테이블이 아니라 노티스 테이블이었다, 여기가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유 때문에 게시물들은 하나의 테이블로 관리를 좀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있어요. 게시물은 하나의 테이블로 관리를 해요. 근데 노티스, 공지사항 게시판, 뭐 자유 게시판에서 노티스 프리, 뭐 Q&A 이런 것들 테이블을 따로 또 만들어서 또 어떤 정보들을 저장할 수 있게끔 해놓기는 해요. 그래서 얘네들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서로 조인해서 가져올 수 있게. 근데 거기까지는 일단 생각을 안 해도 되고,
우리가 테이블을 하나로 관리하는 이유는 이거 하나에 있어야 이 하나의 쿼리로 약간의 동적 쿼리로 우리가 원하는 게시판 글들을 다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해되실까요? 이게 나뉘면 얘네들도 계속 똑같은 게 반복이 돼야 된다는 거, 그런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거 게시글 개수는 워낙 간단하니까 얘부터 같이 먼저 할게요. 이거 밑에 있는 거는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자리에 개수를 보여주기로 했죠. 이제 개수를 보여주려면 지금 이 페이지는 어떤 페이지예요? 리스트죠. list.jsp. 그럼 우리가 list.jsp를 그릴 때 페이지 개수를 알아야 된다 라는 얘기는 누가 일을 해야 된다? 유저 아티클 컨트롤러에 있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는, JSP한테 일을 넘기는 이 친구가 일을 해서 어떠한 결과를 얘한테 넘겨줘야, 그래야 얘가 그 개수에 대해서 화면에 보여줄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수정을 좀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널검증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보드 아이디를 가지고, 보드 아이디는 어디서 받아와요? 보드 아이디는 애초에 우리가 head.jsp에 넣어놓지 않았나요? 헤드에다가 어떤 리스트를 누를 거냐, 여기 보드 아이디 들어있죠. 이렇게 들어있거나 아니면은 여기다 요청을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어쨌든 쿼리 스트링으로 세팅이 된다는 얘기예요.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를 걸어놨다라는 건 우리가 요청을 보냄과 동시에 쿼리 스트링으로 세팅이 됐다 같은 얘기니까. 그럼 쿼리 스트링으로 보드 아이디를 받아왔어요. 얘가 받아와서 이걸 가지고 보드를 한번 가져오죠. 가져왔어요. 근데 만약에 보드가 널이래요. 그러니까 보드 아이디를 잘못 준 거예요. 얘가 널이에요. 근데 얘를 바로 또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보드 아이디 3이라고 하는 애를 얘한테 가져가서 쿼리를 날려봤더니 얘는 가져올 결과가 없는 거죠. 이게 0이 아니니까 조건을 껴서 날렸어요. 결과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이런 상태는 올바른 상태가 아니니까 우리가 얘를 처리를 해야 돼요. 간단하죠? 실제로 get articles가 이루어지기 전에 검증 한번 해주면 되는 거예요. 보드가 널이면 이때는 어떠한 메시지 보여주고 그냥 돌려보낸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내려갈 필요도 없이 여기서 그냥 먼저 처리되고 존재하지 않는 게시판에 대한 건 걸러질 거니까 그걸 해줄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메시지 보여주고 히스토리 백 해버릴 거예요. 우리가 메시지 보여주고 히스토리 백 하는 거 3개 있죠. 지금 util에 하나, rq에 2개 존재하고 있어요. 그 중에 누구 써야 돼요? 일단 rq, util은 안 돼요. 왜 util이 안 되냐? 리스폰스 바디가 없으니까. util이 가능하려면 무조건 리스폰스 바디가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util은 일단 제외. 그럼 rq에 있는 걸 써야 되는데 여기 rq 없죠. 여기 rq 없으니까 추가해 줄게요. http sublit request rq는 rq의 get attribute 그래서 rq 그냥 못 쓰니까 성변환. 자, 이렇게. 그럼 이제 rq 쓸 수 있죠?
rq 점 했어요. 여기에 JS 프린트 히스토리 백이 있고요. JS 리턴 온 뷰가 있어요. 둘 다 메시지 보여주고 돌려버릴 건데 여기서 뭘 써야 될까요? 자, JS 히스토리 백을 쓴다 라고 하면 아니 이렇게 한다 라고 하면 지금 뭐라 안 하죠. 자, 근데 동작이 될까요? 그리고 얘가 됐어요. 얘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 밑에 코드를 안 할까요? 여기서 메서드 종료시켜야 얘 밑에 안 내려갈 거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메서드 종료가 아니죠. 리턴이 붙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얘 안 되죠. 이거 왜 안 돼요? 얘가 보이드니까. 결과를 남기지 않는데 이 결과를 뭔가 남겨야만 리턴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얘를 못 써요. 그럼 누구 써야 돼요? JS 리턴 온 뷰. 우리가 만들어 놨던. 이 친구가 하는 일은 리턴을 남겨주죠. 커먼에 있는 js.jsp 파일한테 리턴을 결과가 넘어갈 수 있도록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쓸 수 있게 요청에 세팅까지 해주고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이 메시지 부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게시판입니다. 이런 거 하나 달아주고 이 자리에는 true. 여기서 true and false가 결정짓는 건 히스토리 백을 할 거냐 말 거냐. 근데 얘는 그냥 돌려보내면 되는 정도의 용도니까 어딘가로 리플레이스를 해버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true 넘겨주면 우리 RQ에 만들어 놓은 여기에 true가 들어온다는 거고, 그럼 얘가 true를 가지고 넘어갈 거예요. 그럼 common js.jsp 여기로 가봤을 때 얘를 그냥 따지고 있죠. 얘가 true가 들어왔다. 그럼 얘가 이게 필요가 없을 텐데. true가 들어왔다. 그럼 이 자리가 이 변수가 true라는 값을 가진 거고 얘가 true니까 히스토리 백 하겠네요. 이런 처리죠.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여기다가 보드 아이디 3을 줬다. 존재하지 않는 게시판입니다 하고 히스토리 백까지 문제가 없죠? 만약에 홈에서 아티클에 리스트를 하는데 보드 아이디를 4를 줬다. 존재하지 않는 게시판 보여주고 어디로 간다? 홈으로 간다. 히스토리 백을 한 거니까. 그쵸? 이렇게 이 JS 리턴 온 뷰 그리고 JS 프린트 히스토리 백 그리고 util에 있는 JS 히스토리 백 이 세 가지가 다 상황이 달라요. 사용돼야 되는 상황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그것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딱히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근데 이건 있죠. rq.js 프린트 히스토리 얘는 우리가 지금 한 군데에서밖에 안 써요. 여기 need 로그인 인터셉터 여기서밖에 안 쓰고 있어요. 얘가 여기서밖에 안 쓰이는 이유는 얘는 리스폰스 바디도 없고 리턴도 하면 안 되는데 이 자리에서 결과는 보여줘야 돼요.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자면 왜 자꾸 여기 나오는 거야? 자, util에 있는 JS 히스토리 백 이 친구는 컨트롤러 메서드에 리스폰스 바디가 있을 때 가능한 친구고, 그리고 RQ에 있는 JS 프린트 히스토리 백 이 친구는 컨트롤러 메서드에 없고 스트링으로 리턴 해야 할 때 아니지 얘가 아니지 컨트롤러 메서드가 아니라 그냥 리스폰스 바디가 없고 스스로 응답을 해야 하고 리턴은 하면 안 될 때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 JS return on view
이 친구는 또 왜 점이 하나 더 있어. 아까 썼던 거 지우지 말 걸 그랬네요. 컨트롤러 메서드에 리스폰스 바디가 없고 한 뒤에 스트링 이어서 JSP로 이를 넘겨야 할 때 사용해야 되는 시점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정도가 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이게 한번 이해가 잘 되신 분들은 사실 이걸 딱히 고민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근데 이해가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고민하고 쓰려고 하다 보면은 쓸 때마다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딱 잘 이해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우가 좀 세 개가 다 다른 거죠. 다른 경우, 셋 다 서로 다른 경우니까 어떤 경우에 내가 어떤 메서드를 호출해서 써야 되는지 판단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이 세 가지한테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바를 사용해서 뭔가를 만든다면 항상 생각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냥 이것도 메서드일 뿐이고 우리가 그 메서드를 호출해서 사용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쵸? 내가 이 시점에 이 메서드를 호출하는 게 맞아? 라는 거를 명확히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하던 걸 좀 마저 해보자면 일단 얘가 존재하지 않는 게시판에 대한 건 처리를 해줄 거고 여기서 걸렀으니까 이 밑으로 내려왔어요. 여기서부터는 존재하지 않는 게시판일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죠. 무조건 가능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이제 뭐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된 거고 하나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int articles count cnt로 할까요? articles cnt 그래서 article 서비스한테 이를 넘기겠습니다. get articles cnt 자, 쿼리문 하나를 더 추가해주기 위해서 서비스부터 하나씩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 컨트롤러는 서비스한테만 말 걸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이때 보드 아이디는 필요할까요? 필요하겠죠. 여기에 보드 아이디를 넣어주지 않으면 노티스를 갖는 지금 요거 때문에 노티스를 갖는데 전체 글에 대한 카운트가 될 거예요. 우리는 공지사항 게시판이면 공지사항 게시판에 있는 글들의 개수만 나와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보드 아이디를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없으니까 만들어주면 되고요. 여기서는 아티클 레파지토리한테 똑같은 이름으로 넘겨줄게요. 얘도 없으니까 만들어주고요. 예. 근데 얘는 지금 다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었으니까 여기로 갑시다. 그리고 이런 거 하나 복사해서 위에다가 위치를 시킬게요. 그리고 이름은 이거 이름 그대로 가져오고요. 리절트 타입 얘는 리절트 타입이 뭐예요? 인트죠? 우리 개수만 리턴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조인 같은 거 필요 없고 이거 그냥 간단하게 쿼리 좀 바꾸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select count 개수를 세야 돼요. 여기서 모든 걸로 세도 되고 아니면 어차피 우리 PK가 있는 테이블이니까 그냥 ID 같은 걸로 세도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고르시면 됩니다. 큰 차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근데 제가 이거 말씀드린 적 있었죠? 카운트 할 때 널이 포함되어 있는 컬럼으로 조회를 한다면 널 개수는 카운트가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모든 걸로 조회를 하거나 아니면 꼭 PK 이런 걸로 조회를 해주는 게 맞아요. 각 개수를 세주는 게. 그래서 count from article인데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추가해줘야 되죠? 네, 보드 아이디를 넣어줘야 돼요. 아, 근데 보세요. 우리가 보드 아이디는 보드 아이디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지금 보드 아이디가 잘못 들어오는 경우는 없잖아요. 이제 다 막아줄 거니까 이런 것도. 그러면 사실상 얘가 안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조건을 굳이 검증할 필요가 없겠네요. 여기서 이미 처리를 했으니.
애초에 여기를 못 넘어올 거니까 얘가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그냥 쿼리는 이렇게만 놔둬도 되겠네요. 만약에 저런 검증을 안 한 상태라면 여기서 if 하나 열어줘야 되겠죠. 잘못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그 어떤 대비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딱히 우리가 앞에서 검증을 이미 한번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얘가 개수를 세다가 줄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좀 되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기 들어오는 파라미터 이름이 있죠. 꼭 얘랑 같아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실수들을 생각보다 많이 하세요. 뭐 타이핑을 하다가 오타가 날 수도 있고요, 소대 문자가 하나씩 달라질 수도 있고요.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저도 이거는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이건 잠깐만 녹화를 끌게요. 자, 그러면 쿼리 날라갔고 얘가 가져올 거고, 이 가져온 거 데이터 articles count cnt 얘를 어떻게 해줘야 리스트가 쓸 수 있죠? 넘겨줘야 쓸 수 있겠죠? 리스트한테 넘겨줄 겁니다. 어디에 담아서? 네, 모델에 담아서 articles cnt 키랑 밸류는 웬만하면 이름을 똑같이 봐주는 게 안 헷갈려요. 그러면 이제 리스트에서 받아올 수 있을 거고, 얘는 어디다 보여줘야 된다 그랬죠? 네, 우리가 여기다가 보여주기로 했으니까 여기다가 보여주려면 이제 뭐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야 상당히 많죠. 엄청 많은데 저는 이 라이트랑 동일선상에 위치시킨 다음에 얘를 저거 할게요. between 양쪽 끝에 위치시키도록. 지금은 AND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if를 안으로 넣겠습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넣어야 돼요? 이렇게 안 넣으면 이 div 자체를 우리가 이 개수로 활용할 때 얘가 안 나오면 얘도 안 나올 거잖아요. 근데 개수는 로그인을 했든 안 했든 보여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 위에다가 div 태그 하나 만들어서 이 안에서는 스판 태그 하나 열어주고 여기다가 바로 세팅해 줄게요. articles cnt 이렇게. 이런 거 하나 붙여볼까요? 총. 그럼 지금 당장 개수가 나오네요. 나오는데 문제는 얘랑 붙어있다는 거죠. 둘 다 justify and가 들어가 버렸으니까 이쪽은 우측 정렬이 돼버릴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justify between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간단하죠? 디자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 틀을 하나 잡아놓으면, 레이아웃을 잡아놓으면요,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맞추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런 레이아웃들을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는데, 하나만 더 할 거예요. 자, 지금 잘 보시면은 얘가 보세요. 이거 말고 이걸로 봅시다. 자, 여기 너무 멀지 않나요? 얘가 좀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거 왜 위로 이만큼 올라갔어요? 아니요, 얘는 마진 바텀은 여기 주황색 부분 이거고, 이 지금 영역 잡혀있는 이 큰 거 있죠? 이게 div예요. div. 이 라이트랑 이 개수가 들어있는 그 플렉스라는 속성을 직접 물고 있는 div입니다. 얘랑 얘를 개구리로 만들어버리는 div가 이만큼의 영역을 잡고 있어요. 이거 왜 그래요? 네, 맞아요. 얘가 크기가 생겨버려서 이만큼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높아진 거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얘를 좀 내릴 건데, 만약에 로그인을 안 한 상태라면 사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쵸?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div 높이는 이만큼으로 줄었으니까. 근데 버튼이 생기면 얘는 올라가 버리니 너무 부자연스럽잖아요?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합니다. 얘랑 얘는 둘 다 개구리예요. 수직 정렬하는 방법. 온라인 아이템스 센터. 그거 주면 돼요. 근데 이러면 라이트는 얘는 온라인 아이템스 센터 줘봤자 어차피 안 되잖아요. 안 돼도 상관없죠? 얘는 영역을 다 먹고 있으니까 가운데 정렬을 해봤자 의미가 없겠지만 얘한테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럼 주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 아이템스 센터가 얘가 뭐로 되어 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텔윈드 치트시트 들어가서 온라인 아이템스 센터네요. 이거 가져다가 여기에 붙여넣기.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아이고 뭐야, 얘가 좀 내려오겠죠. 더 깔끔하게 많이 내려오게 하면 좋겠지만 이 정도만 해도 사실 큰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걸 더 내려오게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아래 가서 붙으라고 하면 돼요. 어차피 버튼은 그래봤자 버튼 크기가 있으니까 안 찌그러들 거고. 한번 해볼까요? 테일윈드 치트시트 여기서 이거 아이템스 엔드 얘를 주면 얘는 더 밑으로 내려올 거잖아요. 이게 더 깔끔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러면은 사실 로그아웃을 해도 여기, 로그인을 해도 여기니까 뭐 이게 더 낫겠네요. 이대로 가죠.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활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운데 정렬을 써도 되는 거고. 근데 왜 얘가 위치가 이렇게 늘어나는지 정도는 이해를 하고 계셔야 세부적인 디자인이 가능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가면 이런 것도 할 거거든요. 우리 댓글 기능 만들고 댓글에다가 프로필 이미지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할 거예요. 근데 이런 거 하려면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잡고 있는 영역이 왜 이런 식으로 늘어나 버리고 왜 이걸 움직이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걸 머릿속으로 이해를 못하면 이런 그림은 못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데이지 UI 처음 알려드리고 좀 적용해보시라고 시간을 좀 넉넉하게 드렸는데 그런 걸 해보는 이유가 사실 제가 지금 여기다가 간단한 디자인 이런 거 입혀놓은 거 이거는 제가 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취업해서는 이런 거를 막 직접 다룰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거를 생각하고 이해하고 쓸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한 거를 그냥 아예 시간 들였을 때 생각 안 해보다가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가져다 써야지 하신 분들은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제가 할 줄 아는 거고 저는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강사의 입장이고 언제든지 현장으로 돌아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제가 할 줄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시간 들이면은 꼭 한번 해보세요. 다.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생각보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는 상태에서 디자이너랑 퍼블리셔랑 얘기를 해야 된다?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 당연히 안 되죠.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써봐야 알 수 있는 거고 써봐야 더 이해가 잘 되는 겁니다. 경험치를 쌓으셔야 돼요. 이런 부분조차도. 그리고 개인 프로젝트 할 때 디자인 누가 만들어줄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니까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별건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활용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중요도가 그만큼 낮지는 않다라는 거니까. 자, 일단 그러면은 개수 보여주는 기능은 끝이 났어요. 지금 공지사항에서 1개, 프리에서는 2개 잘 나오고 있죠?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고 이거 커밋 한번 할게요. 내 수업 페이지 여기다. 자, 공유가 됐고 됐습니다. 그러면 19분? 쉬는 시간 먼저 가지죠. 쉬는 시간 가졌다가 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